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한번 좀 나도 뭐 저는 한번 가긴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 좌우명이 no pain, no gain이거든요.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고는 제 좌우명을 바꿨습니다. no gain. 을 팔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안녕하세요. 월간 서른 서른뷰의 강혁진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자영업자 윤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3부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4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앞에 1, 2, 3부에서는 창업을 하면서 겪으신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그럼 뭐 나도 다 때려치고 창업을 바로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대신에 창업을 해도 회사 경험이 창업에 도움이 되나? 이런 고민들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도움이 돼요? 사실 다시 돌아가려면은 아까 회사를 안 다닌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회사 생활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특히나, 부분이 그렇죠? 장사를 하시는 주변의 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혁진 사장님은 참 이런 거 단체 손님이나 회식 왔을 때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분들이 꾸준히 오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됐어? 제가 회식을 해봤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회식할 때 그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해줬을 때 좋을까,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해줬을 때 좋을까,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도 가장 누가 봐도 상무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신데 제일 젊어 보이시는 분 2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눈에 신입사원 한 명이랑 상무님 한 명. 상무님이 다음에 회식할 때 어디 갈까요, 상무님? 야, 그때 거기 신분증 검사하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생활적인 부분은. 그리고 엑셀이나 이런 데이터들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조직에 있을 때 맞아. 이런 순간은 회식하기 싫을 때도 있었어. 꼭 사장이 회식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팀장님 빠진 회식이 제일 재밌듯이. 그죠? 저는 팀장님 안 계시면 어린이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라던가. 어떻게 그럼 그걸 뭘 회식 갈 때 카드 주고 전 안 간다던가. 그 사장님 직원들 직원들 할 때. 전 일찍 간다던가.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학생들의 진로 고민들 이런 거 할 때 제 또 인사팀에서 채용 이런 거 애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취업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실제로 사장님 이거 봐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소개서 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제 인사팀 계셨으면 인사팀 직무는 어때요? 이런 직무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제조업 필드는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식당 사장님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식당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회사 생활했던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분은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정보도 같이 주시는 분이야. 네. 실제로 저는 이제 인사팀에서 알게 된 인력들을 통해서 누가 어디 면접 본다면 거기 인사팀 친구한테 전화해서 바로 스피커폰으로 통화 연결도 해주고 줄 수 있는 정보들, 회사에 걸리지 않는 정보. 성균관대 앞에 있는 매장이 뭐였죠? 잼잼 파스탕이요. 거기서 그런 걸? 네, 그 친구, 거기서 또 엘모 회사에 취업한 친구도 있고. 롯데요? LG요? 아니요. LG 계열. 엄청 좋네요. 대학교 앞에 취업 상담을 해주는 술집이 있으면 술 한잔 하면서 사장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야 너는 지금 자기소개가 이렇게 되는 게 문제야. 그런 거 다 상담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제가 특강이나 이런 것들 공유해주면 그걸 들으러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본인 학교가 아닌데. 이런 것들 할 얘기가 있었던 것들은 전부 다 회사 생활에 대한 도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강의하시니까. 네. 보면은 회사 생활이 도움됐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특히나 저는 하이트진로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술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친구들은 뭐 CJ나 이런 쪽에 있을 때는 식자재 이런 데서 얘네가 나한테 밀어내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책은 제 잼잼칩스가 뭐 방송에 나온 걸 보고 서민갑부란 프로그램에 나온 걸 보고. 서민갑부에 나오셨군요. 네, 서민이라. 네. 중요한 건 서민인데 갑부. 아니에요. 연매출 10억. 그 당시에 출연할 때, 그 당시는 매장 하나 있을 때고, 그때 출연할 때 PD님이 그랬어요. 역대 출연자 사상 가장 적은 자산으로 출연을 하셨고, 두 번째는 좀 젊은 나이였고, 세 번째는 유일하게 반지하에 거주하신다. PD님이. 네, 자기가 촬영해본 사람 중에 뭐 이런 얘기. 저는 이게 자산이 많기보다는 그 골목상권에서 재미를 준다. 이런 걸 조금 높게 평가해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 오셨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고 가셨는데 나중에 뭐 자기가 나와서 출판사나 이런 걸 하면은 꼭 한번
책을 같이 써보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로 그분이 나와서 출판사를 차리셨고 찾아오셔서 책을 같이 써보자. 그 책 제목이 뭐죠? 나는 빚내지 않고 3천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장사의 노하우, 그 창업했었던 과정들이나 이런 것도 담겨 있겠네요. 네, 창업에 대한 이론 서적은 아니고요. 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다 녹여내가지고요. 여기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그 부분에서도 들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이 책 네. 사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식업 창업에 어울리거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으세요? 그거는 제가 모든 분야를 장사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이분은 어떻게 장사를 하시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는데 장사가 잘 돼요. 봤더니 그분은 말도 잘 못하시고 이러는데 그걸 단점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손편지. 네네네네. 그래 이렇게 그래서 누가 잘 어울리고 잘 안 어울리고 이거는 각자의 경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저는 누구한테 장사하라고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본인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아이템이나 또는 외식업이든 먹는 걸 좋아하신다던가 그랬을 때 왜냐면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낀 부분이나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느끼거나 이거를 했을 때 사실 창업하는 과정이 항상 손님만 꽉 차 있을 수도 없고 항상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든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재미를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끼거나 하는 일이라면 그때 여기서 포기할까 하는 순간에 맞다. 이런 재미도 있었지. 이런 즐거움이 있었지.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저한테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런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즐거우니까 어떤 분들이 창업해야 이런 건 잘 모르겠으나 자신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 또는 즐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은 창업을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빚을 냈어도 감자튀김을 서비스로 줄 수 있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빚을 냈어도 인색하지 않게 서비스를 화끈하게 주실 수 있는 사장님.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한 번쯤 나도 뭐 저도 한번 가게나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퇴사 후에 이제 막 뭔가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런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 좌우명이 no pain, no gain이거든요.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고는 제 좌우명을 바꿨습니다. no 발품, no gain. 발품을 팔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제가 가게를 이렇게 찾아가서 권리금도 이렇게 좋은 가격에 됐고 인테리어 현장을 찾아가서 실제로 이렇게 됐고 마케팅이나 이런 거 인사를 통해서 인사라는 발품을 통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이랬듯이 발품을 많이 팔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산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 돈을 쓰기보다 이렇게 발품을 받아서 얻게 된 경험과 노하우들은요 그만큼 경영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실 거고 또한 그만큼 그 가게에 대한 애착도 커집니다. 예산을 한 번에 손익분기점을 굉장히 많이 당길 수가 있어요. 처음 들어가는 손익분기점을 당기는 방법, 매출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을 낮추는 비용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외식업 호프집을 하고 싶다 또는 뭐 파스타집을 하고 싶다. 그 필드에서 아무도 만약에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게 걸려서 시켜주지 않는다면 무일푼으로라도 경험을 해서 그 일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창업하고 3개월도 안 돼서 문 닫으신 분도 있고요. 한 달도 안 돼서 문 닫은 분도 있어요. 한 달? 네, 그 한 달도 안 돼서 분은 치킨집 창업했는데 치킨집 창업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식자재를 내가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장사하면은 늦잠 잘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나 오후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그 사이에 장보러 가야 되고 그렇죠. 채용 공고 올려야 되고 알바 뽑아야 되고 면접 봐야 되고 영업이 늦은 거지 자기가 늦어도 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다 발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고자 하는 쪽에 필드에서 경험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퇴사를 하고 이제 자기 사업을 계속 해오신 입장에서 아직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요새 이런 시국 때문에 섣불리 퇴사하자, 퇴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자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게 맞나? 이 회사 다니는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표님 경험에 빗대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신입사원 채용과 교육을 담당하고 나와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뽑은 신입사원 애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 현타가 3년 차에 많이 오잖아요. 와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한테 야, 그래서 너 뭐하고 형 저 장사할까요? 선배 저 장사할까요? 왜? 안 되면 장사나 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저한테 꼴박 한 대씩 맞습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힘든 시장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기만 아니면 돼요. 라고 찾아오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창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그게 정말 내가 이 자리가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대안 없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네. 것처럼 대안 없이 무언가가 싫어서 나가는 건 네 물론 그래도 잘 될 수도 있어. 맞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는 게 먼저지. 네. 그냥 막 싫다고 하기만 하면 안 될 것 네. 같다. 만약에 겸업금지 이런 걸로 분명히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그럼 그냥 무일푼으로 가서 그쵸. 본인이 관심 있는 필드에서 일해보는 것들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월급은 회사에서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주말에 쉴 때 네. 그냥 경험한다 치고. 실제로 저희 잼잼칠세는 그렇게 찾아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장사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뭔가 관심 있는 걸 해보고 이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는 거. 네. 그래서 이게 나랑 맞지 않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그럼요. 수확이지 않나.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아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진짜 창업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9대 1입니다. 아 이걸 할 게 아니구나. 네, 이거 하나 야, 보는 거랑 다르구나. 왜냐면 손님 꽉 차 있는 것만 보니까 끝나고 이거 치워야 될 생각. 그렇죠. 네, 오바이트 치우는 거 이거 한 번 하면 바로 퇴사예요. 거의. 아까 그 얘기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직원분들 지금 가게를 하나 열면 잘 키워서 그걸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에게 지분을 주고 아, 네, 수익 쉐어를 하고 있어요. 지분을 주고 수익 쉐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인사팀에서 일할 때 신입사원 교육할 때 주인처럼 일하라라고 교육하는 게 너무 주인이 싫었어요. 아닌데? 주인 대우를 안 해주지 않는데 나는 우리 직원들이 한번 주인 대우를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일정 수익이 이상 나오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그 지분을 쉐어해주고 네. 그만큼 수익금도 받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장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들을 가져가고 저보다 수익 지분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럼 하나 만들어서 내가 100% 지분 투자해서 만들어가지고 키워서 이제 직원들이 오면 지분 나눠주고 네. 또 그 다음 거 만드시고 네. 그 키워서 그 다음 거 만드시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고 이렇게 네. 또 한 거의 작년 가을에 뵀었나요? 네, 그렇죠. 그 교육 캠프에 가서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전화로 또 이게 섭외를 해가지고 네. 만나긴 했는데 더 좀 자주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또 이번 서른도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잼잼칩스, 잼잼파스타 그리고 끄트머리까지 네, 끄트머리칩. 끄트머리칩까지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서른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